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자, 그래서 11번이에요. 방수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제가 요 모의고사 요번에 이제 하면서는 시방서의 내용들도 우리가 가끔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근데 일부러 좀 안 넣었어요. 뭐 있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빼고. 그래서 또 기본서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자, 1번.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경우, 그러니까 땅에 접하는 경우, 그럼 이 얘기 나오면 벌써 여기서 습기 올라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자, 그래서 그것은 100에서 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하는 거. 그죠? 우리 방습층을 항상 설치하는 거. 자, 그죠? 이런 거 우리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는 신장력과 내후성, 접촉성이 우수하며 한 장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우리 시트 방수 우리 얘기하면 그냥 한 장. 근데 이 시트 한 장이 또 무지하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고 있어요. 자, 2번 질문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 순서는 바탕면 처리 및 그저 우리 청소, 그저 우리 항상 하는 거. 그래서 뭐 물축이기 할 때는 또 물축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여긴 딱 아스팔트 방수는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아스팔트 방수는 자, 우리 대서 어쨌든 바닥면 처리 및 청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할 때 뭐예요? 자, 우리 그저 프라이머 바르는 거죠. 프라이머 바르는 거 하면 우리 멤브레인 방수라 그랬어요. 멤브레인 피막 방수에서 우리 뭡니까? 그죠? 프라이머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착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입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프라이머를 넣는다. 그래서 프라이머 피막 방수하는 거 아시도. 자, 이 얘기도 했죠? 아스팔트 시트, 그죠? 도막 방수. 아시도. 자,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에서 프라이머하고 아스팔트 그다음에 바르고 그다음에 방수지 이런 걸 여러 겹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엔 또 방수층에 보호누름을 순으로 하는 거. 그죠? 맞죠? 자, 요것도 우리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지금 프라이머가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거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프라이머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했을 때 보통 건조. 자, 그러니까 약간 축축한 거에 30%. 저기 뭐야?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렇지만 아스팔트 방수는 완전 건조. 그쪽에서 1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네 번째, 공기 단축을 위한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수제를 사용하고 경화 촉진제는 물을 차단할 때 사용한다. 이게 틀렸죠? 뭐 반대로 얘기했죠? 이 정도 그죠? 경화를 촉진시킬 때는 경화 촉진제를 사용하고요. 물을 차단할 때 무슨 제? 지수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5번.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시 방수를 하면 방수 성능이 떨어지므로 균열 완료 후, 그죠? 보수한 다음에 방수 작업을 한다. 요거, 그죠? 우리 항상 균열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거기에다가 방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거 완전 땜빵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스팔트 이 지문 보면서 아스팔트 방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균열이 있어도 괜찮다. 그 사이에 그저 우리 이 아스팔트가 스며들어서 다 땜빵 역할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 진행 시에 방수 공사를 해도 되지만 시멘트 액체 방수는 하지 않는다. 또 보호누름 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는. 자,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을 하는 거. 보호누름 하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아시도 여기도요. 아시도에다가 지하실 안방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호누름을 한다고 그랬어요. 전번주에 지문에 그것도 다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11번도 우리가 풀어봤고요. 12번 방수공사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토치. 자, 우리 계량 아스팔트 방수죠. 우리 그저 계량 아스팔트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뭡니까? 시트, 우리 일반적인 건 시트를 뜯은 다음에 그냥 붙이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얘는 아스팔트, 계량 아스팔트는 토치로 해서 녹인 다음에 그래서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2번 발수성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물이 튀기는 성질, 즉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이런 걸 우리가 발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강포. 자, 우리 그래서 도막방수제와 병행하거나 시트 방지사에 그저 심제에 사용해서 방수충을 보강하는 직포 혹은 부직포의 재료. 자, 이런 걸 갖다가 보강포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동학방수에서 그죠? 우리 뭡니까? 보강포, 망상포, 보강포를 대는 걸 무슨 방수라고요? 라이닝 방수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동학방수 하는 게 코팅 방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보강포 이런 거 되는 걸 라이닝 방수라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거 돼서 자, 그죠? 균열도 없애주고 두께도 일정하게 만들고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그죠? 우리 또 다 했던 내용들. 자, 네 번째 질문. 절연용 테이프에서 바닥면, 거동, 무브먼트 이렇게 움직임을 그죠? 이런 걸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거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바탕과 방수충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자, 그래서 요게 그죠?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 해설해 보면은요. 자, 요 절연용 테이프가 어떻게 돼 있어? 바탕면 겨동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요걸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 방수충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이걸 갖다가 절연용 테이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연용 테이프 다른 말로 절연용 시트 그냥 시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해설에 돼 있고요. 해설의 2번도 보자고요. 아스팔트 방수의 방수충, 보호 누름층에서 방수충이 완성되면 단열재, 우리 항상 이지만 표현 안 하고도 있지만 단열재를 깝니다. 그죠?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누름 콘크리트의 거동에 의한 방수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용 시트. 지금 여기 약간 절연용 테이프가 절연용 시트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깔고 점착 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보호 누름을 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호층에서 자, 그냥 요거 그냥 그저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자, 얘가 우리 보호 누름이죠. 보호 누름. 섬유, 혼합, 보호판 또는 모르타르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보호 누름. 자, 얘기. 자, 그래서 자, 이런 용어들도 그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됐고요. 13번입니다. 합성 고분자개 시트 방수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우리 옳지 않은 거. 우리 그냥 합성 고분자개 이런 얘기했지만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시트 방수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시트 방수 그럼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고 한 장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자, 균질 시트하고 2번의 복합 시트. 시트가 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놓준 거예요. 그래서 강항, 고무계, 비강항. 우리 일반적인 게 얘예요. 균질 시트. 근데 복합 시트는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래서 1번, 2번 제가 다 이런 것들 다 기본서에 있는 건데 또 그냥 간과할 수 있어서 내가 한번 놓아준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 가시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이요. 3번하고 4번은 제가 이것도 전에도 이런 질문 놓았어요. 3번하고 4번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근데 우리 뭡니까? 겹침에 대한 얘기잖아요. 겹침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몇 밀입니까? 100mm 하는 거예요. 100mm 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여기 그죠? 여기 3번하고 4번 보면 시트 상호 간의 겹침은 자, 지금에서 종횡으로 해서 가항 고무계 방수 시트 100mm. 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4번에 보면 치켜올림부하고 평면부 이런 데 얼마로 한다 그랬어요? 지금 얘 150mm란 말이죠. 근데 또 여기서 더 구체적인 게 그 재료에 따라서 3번 질문 보면 자, 그러니까 100에서 그다음에 비가항계는 70. 그 다음에 또 염화 비닐 수증기는 얼마? 40mm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mm가 기준인데 비가항은 70mm. 그 다음에 염화 비닐 수지개는 40mm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보면 지금 또 얘는 치켜올림하고 평면보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이죠. 복잡한 부분, 그죠? 자, 복잡한 부분의 접합폭은 가항 고무계나 비가항이나 다 얼마로 한다고 얘는 복잡하니까 150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또 그죠? 염화 비닐은 똑같네요. 자, 그래서 4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전용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지문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 한 거 뭡니까? 자, 지붕에 붙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붙이는 거죠. 밑에서 이렇게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100mm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그럴 때는 요거 얼마? 겹침폭이 얼마? 150mm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이 150이 되는 게 복잡한 부분 이렇게 돼 있죠. 평면부하고 지금 치켜 올린 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가? 요렇게 된 부분들, 요렇게 붙이는 부분들. 이런데 또 얼마로 한다고 돼서 150으로 돼 있잖아요. 재료에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많이 알았던 거고 요게 100mm. 자, 그러면 요게 150이라는 건 알고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재료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들도 자, 요것도 한번 좀 보고 좀 신경 쓰고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아는 이렇게 맞는 걸로 일부러 놓아놨습니다. 바꾸지 않고. 자, 그 다음에 15번. 시트 방수는 상온 시공이 용이하고, 그죠? 우리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이런 것들은 다 상온에서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방수보다 신축성이 작다가 아니라 신축성이 얘가 이 시트 하나로 방수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스팔트에 쓰는 거기에 쓰는 거기도 그저 뭡니까? 저 들어간단 말이죠. 방수지. 근데 거기 있는 것보다 좋은 거죠. 거기는 여러 겹으로 하니까 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해설도 보면 시트 방수는 아스팔트 방수보다 신축성이 매우 크다. 그죠? 이렇게 하나만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에요. 실링 방수 공사의 용어. 지금 용어를 여기 문제에서 많이 놓네요. 용어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게스킷. 자, 그죠? 커튼널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시일제를 사용해서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자, 이걸 갖다 게스킷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게스킷인데, 자, 요것도 해설 보자고요. 게스킷이 요것도 나왔던 거죠, 시험 문제. 두 번째 보면 게스킷이 또 구체적으로 뭐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 그러니까 성형물이에요. 성형물인데 구조 게스킷이 있고 글레이징 게스킷이 있다라는 거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구조 게스킷이 지금 여기서죠, 고무. 그 다음에 글레이징은 염화비닐, PVC 계통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에 기재. 자, 동그라미 2번 지문에서 기재라는 건 메인 재료라는 거예요. 기재라는 게 메인 재료. 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여러 성분을 했을 때 메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성분형 액상 방수제 또는 실링제 중에서 방수충을 형성하는 요 써있죠? 주성분. 메인을 갖다 기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돼서 5번 지문을 한번 보자고. 5번 지문. 이성분형 실링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공 직전에 기재 메인이 되는 거하고 경화제,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메인하고 보조제의 경화제를 배합해서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제를 갖다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지문 노노킹 조인트. 무브먼트가 큰 거. 너너킹이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너너킹이 몇 면 접촉이요? 3면 접촉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무브먼트가 큰 게 아니고 무브먼트가 작거나 거의 없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요 3번이 틀렸네요. 노노킹. 노노킹하고 워킹. 다시 한번 워킹은 그저 우리 일반적으로 이면 접착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저 무브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 접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요? 백업제 또는 틈이 작고 이런 데는 본드 브레이크. 그죠? 맞죠? 이런 거를 해서 하는다. 그래서 이면 접착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여기 또 나왔네요. 무브먼트도 그죠? 지금 우리 여기 무브먼트라는 말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이 생기는 거동 또는 거동의 양 이런 거 그죠? 움직이는 그런 걸 갖다 무브먼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그 해설도 노노킹 조인트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이런 걸 갖다가 우리 non working 조인트 3면 접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번 창호 및 유리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로이 유리. 그러니까 하여튼 최근까지 유리에서는 로이 유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지문 하나로 계속 나오고 있죠. 로이 유리는 유리의 한쪽 면을 금속 코팅해서 반사율을 높인 유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적외선 반사율은 작게 방사율과 열관료율은 최대화시킨 유리이다. 맞아요? 반대로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 가시광선 투과율을 좋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열 적외선 반사. 이거는 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방사율. 그죠? 방사율. 로이가 뭡니까? 그죠? 얘가 방사, 저방사잖아요. 그래서 방사율, 열 관류율은 최소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말을 바꿨습니다. 해설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이율이 받고, 로이율이만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 보통 유리서부터 강화유리, 그저 여러 가지 유리들, 망임유리 등등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비닐살문은 자, 이렇게 경사지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그죠? 그래서 햇빛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통풍, 그죠? 그러니까 차양하고 통풍을 목적으로 한 게 비닐살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우리 목재창호에 나오는 용어들이란 말이죠. 문에서, 그죠? 우리 또 뭐 도둠문, 비닐살문, 뭐 여러 가지, 그죠? 플러시문, 그죠? 양판문, 이거 전부 또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요 지문 하나만 보고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보면 도어체크, 여닫이 문의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해서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거, 그죠? 도어체크 맞죠? 우리 아파트 현관문 위에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거 창호 철물에 대한 요 용어들, 기능들, 미닫이, 미석이, 여닫이, 자재문에 또 그 다음에 그죠? 이런 거에 중량 자재문, 경량 자재문에 관련된 것들, 힌지. 자, 그래서 잠금장치가 어떤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폐 조종기, 그 다음에 지지철물, 힌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쫙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 하나로서 하면서 그 쫙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요. 네 번째도, 자, 이 쇠실이라는 말. 쇠실이는 부분 장식에 쓰이는 띠돌림 또는 나무의 모서리나 면을 깎아 밀어서 오목하게 해서 여러 모양으로 만든 거. 자, 그래서 우리 그 영어로 쇠실이 뭐라서 몰딩이라고 그랬죠. 맞죠? 쇠실이. 이렇게 돼, 쇠실이 용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코펜하겐 리브. 그죠? 맞죠? 코펜하겐 리브 얘기하면 그냥 쇠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익스펜디드 메탈. 익스펜디드 메탈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얘가? 메탈라스죠. 그래서 이런 판에다가 구멍 뻥뻥뻥 뚫는 거잖아요. 구멍, 그죠? 뭐 사각형이든지 원형이든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쓸 수 있는 거. 익스펜디드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익스펜디드 메탈, 다른 말로 메탈라스는 얇은 철판에 눈금을 내서 구멍을 냈다 이런 얘기죠. 눈금을 내서 당겨서 만든 것으로 벽, 천장에 미장 발음에 사용한다. 여기다 넣어서 뭡니까? 부착력 향상, 그 다음에 균열 방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메탈라스, 익스펜, 또 뭡니까? 와이어라스, 뭐 이런 것들, 그죠? 넣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해설은 저 로이유리만 내놨고요. 다른 것들도 다 그저 또 이게 우리가 반드시 다 알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16번 또 넣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또 우리 노파심이 하나하나 자꾸 보라고요. 다음 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겁니다. 나이트레치. 내부 손잡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외부에서 안 열리는 잠금 장치. 나이트레치. 자, 그러니까 우리 거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안에 그죠? 거실과 거실 사이에 문에 거기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뭡니까? 나이트레치가 아니고 뭐예요? 실린더로.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같단 말이죠. 나도 있죠. 특히 실은 나이트레치하고 실린더로하고 제가 자꾸 헷갈려요. 나이트레치 조금 전에 나있죠? 아까 저 나이트레치에서 얘는 현관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현관문에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뭐야? 피벗 힌지. 문 지도리에서 중량 여닫이문, 그다음 중량 자재문, 중량 여닫이문이나 중량 자재문의 지지철물. 자, 스프링 힌지. 자, 얘는 경량 자재문이죠. 그래서 또 피벗 힌지하고 스프링 힌지 구별. 경량이냐, 중량이냐. 자, 그다음에 도어볼트, 미석이 창이나,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크레센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자, 그 해설도 보면은요, 해설에서, 자, 우리 1번은 됐고요. 2번 보면 창호 철물에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개폐 조종기, 잠금 장치, 지지 철물. 맞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것들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구별할 수 있는 게, 자, 뭐냐? 개폐 조종기냐? 잠금 장치냐? 그 다음에 지지철물이냐,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미다지, 미석이, 자재문, 여다지문 이런데 요런 것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더 뭐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다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고요. 17번. 미장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석고플라스터는 회반죽에 비해서 경화가 빠르고 단단하다. 그죠? 자, 석고플라스터. 그래서 자, 석고플라스터는 자, 우리 수경성, 기경성. 수경성이에요. 그죠? 수경성이 시멘트 모르타르하고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석고플라스트가 최근에 이제 한번 또 등장하잖아요. 석고플라스트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죠? 얘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싸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뭐라 해서 일부 지문에서 경화도 빠르고 자, 뭡니까? 단단하고 자,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 단단하다라는 게 표현이 이렇게지만 강도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자, 요거 어떻게 돼서 순석고가 있고요. 그죠? 또 그래서 혼합석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경석고. 자,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분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자, 뭡니까? 중성. 일반적으로 우리 석고플라스터는 중성이에요. 우리 뭡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알칼리성이잖아요. 그러면 저 석회성도 다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얘는 중성이고요. 근데 얘는 뭘 혼합해서 얘는 약알칼리성이고요. 자, 얘는 경시멘트는 자, 우리 뭐야? 무수석고라고도 얘기하고 퀸즈 시멘트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그래서 얘는 근데 또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도 산성이기 때문에 얘는 쇠붙이를 부식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얘 부식은 시키지만은 얘가 광택도 좋고 뭡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자, 뭐야? 경화도 가장 빠르고 강도도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광택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런 게 또 경석고, 퀸즈, 시멘트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자 그러면서 또 얘기했지만 얘는 뭐예요? 수경성이에요. 수경성의 대표 주자가 얘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그죠? 이거 이외에는 다 뭐야? 기경성이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경성의 돌진해. 됐고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고요. 2번 단열 모르타르 발음은 자, 발음 두께. 자, 발음 두께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거 3번에서 한 번에 6mm란 말이죠. 근데 단열 모르타르는 한 번에 단열을 하기 위해서 두껍게 바릅니다. 이런 개념이. 자, 그래서 발음 두께는 별도의 시방이 없는 한 1회에 10mm로 해서 그렇게 해서 3번을 바르는 게 아니죠. 얘는 단열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총 발음 두께는 소요 열 관리율을 만족하는 두께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도 그죠?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했는데도 또 여기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의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이것도 그죠? 했죠? 우리 조족이나 미장이 2시간이잖아요. 타일하고, 지금 여기에 단열 모르타르, 타일하고 단열 모르타르가 1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가 45분이죠. 또 해고. 그러니까 자, 우리 됐고요. 자, 4번 지문도요.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질량비가 얘만 뭡니까? 최적비, 용적비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뭐야? 일반적인 것들은 질량비로 한단 말이죠. 자, 우리 5번 지문 지금 신나게 얘기했던 것도 나왔네요. 온돌 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 마감 횟수는 3회. 그죠?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요거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지 뭐 고름 작업은 미장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고름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작업들은 다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이 얘기도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자, 요거 17번 우리 또 봤고요. 17번의 뭐 해설은 그죠? 해설도 한번 볼까요? 해설도 한번요. 그래서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의 배합은 예, 용적비입니다. 그 다음 말 혼화제, 안료 등의 사용량은 결합제에 대한 질량비.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도장에서 요거 나오는 두 번째 도료의 배합 비율 또는 신어의 희석 비율. 뭐 도료나 도장이나 신어나 다 도장에 들어가는 것들 다 우리 그래서 질량비. 우리 일반적인 건 질량비인데 지금 여기 문제 나온 요것만 뭐예요? 용적비다.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와이어라스. 자, 그래서 얘 뭐예요? 와이어라스.
얇은 철판에 자륵금을 내서 당겨서 만든 거, 벽이나 천장 이런 거 바르는 거, 얘가 와이어라스입니까? 조금 전에 했었죠? 메탈라스, 익스펜디드 메탈이잖아요. 와이어라스는 뭡니까? 철망이잖아, 철망. 저 이렇게 꼰 거잖아요. 자, 요 해설 보자. 요 지문에서 해설을 보면은요. 자, 1번, 익스펜디드 메탈, 가로하고 뭐라 그랬어요? 메탈라스. 자,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이어라스는 철선을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죠? 얘도 미장 재료로 다 쓰는 거죠. 근데요. 자, 1번이 그래서 자, 설명이 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조금 전에 한 거. 제가 특히 잘 헷갈리는 거라 내가 놓아줬는지도 몰라요, 또. 내가 헷갈리면 다 헷갈리겠죠. 자, 라이트 레치, 라이트 록, 이거 있죠? 자, 얘하고 조금 전에 문제에서 뭐 있었습니까? 실린더 록. 그죠? 실린더 록은 우리 거실에서의 공간을 갖다 구분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거고, 현관문이 뭡니까? 나이트 레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나이트 레치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손잡이를 틀어 열 수 있는 실린더 장치의 자물쇠. 맞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세스 프로가도 우리 이거 수장에서 나오는 거죠? 이중 바닥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방형의 바닥판을, 그래서 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이중 바닥 구조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배관, 설비 등을 편리해서 싹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한 거. 더 이상은 안 읽어도 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용어들에서죠. 우리 고마기는 뭡니까? 우리 또 수장에서 벽 치장을 하는 건데 얘는 바깥벽이죠, 바깥벽. 바깥벽에 지금에서 지면에서 50cm 높이하고 벽면에서 1에서 3cm 정도 내밀거나 들어가게 한 거. 그럼 우리 내벽에 하는 게 뭡니까? 내벽에 하는 게 저 요 밑에 요거, 그죠? 걸레바지. 그 다음에 뭐야? 징두리 판벽. 그 다음에 여기 반자 돌림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를 몰딩이라고 그런다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저 현장에서는. 뭐야? 자, 걸레바지, 징두리 판벽. 그 다음에 뭡니까? 반자 돌림대. 자, 이런 것들은 뭐야? 몰딩. 내부 벽에 하는 거고, 외부 벽에 하는 게 고마기. 자, 5번도 이런 것도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제가 요거 좋아합니다. 저 갑종방화문, 우리 방화문 얘기가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갑종방화문, 뭐야? 기차열 1시간, 차열 30분이라는 거. 요거, 그죠? 자, 그러면서도, 자, 요것도 해설해 보면은요. 해설에서 2번 와이어라스도 했고요. 3번, 여기 또 나오네요. 코펜하겐 리브 해서 이 땡땡 점이 빠졌죠? 코펜하겐 리브가 뭐야? 음향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쇠실이 해서 벽에 붙인 거. 자, 그 다음에 방화문에 대한 거. 갑종 방화문. 그래서 비차열 1시간. 자, 그 다음에 차열 30분. 그죠? 그 다음에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자, 요것도 자, 이렇게 다시 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랍니다. 그냥 건널뛸 뻔했네. 19번이요.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롤라칠은 붓칠보다 속도가 빠르죠. 당연하죠? 근데 뭡니까? 도막 두께가 얘가 일정치 않다라는 거. 요거, 그죠? 요 지문도 뭐, 그죠? 항상 나오는 이제 지금 어떻든 우리가 이제 4회까지 이렇게 하면서도요,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그죠? 제가 범위를 그냥 있는 요 범위 안에서만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반드시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1번 지문도 우리 많이 했던 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아, 얘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료 보관 장소의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지문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패널 수지는 전기 절연성, 내수성이 뛰어나서 전기 통신 자재, 내수 합판의 접착제로 자, 이렇게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또 넣었죠? 도료의 배합 비밀 및 희석제의 배합 비밀은 무슨 비? 질량비로 한다. 자, 이것도 해설 한번 보자고요. 해설에. 자, 그래서 보면은 철제면 바탕. 자, 요거 1번하고 2번이 요게 다 요렇게 해서 다 지문에 나왔던 거죠. 철제면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 해야 한다. 또 2번 요렇게도 처음 1회 방청 도장은 가공 장소에서 조립 전 도장합니다. 요거 항상 조립 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이 또 수지,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라면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 가소성, 열 경화성. 그래서 또 넣어준 거예요. 이것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렇지만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거 구별하는 거. 열 경화성, 열 가소성.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는 다 열 가소성이에요. 열 가하면은 녹는단 말이죠. 플라스틱의 일반적인 건. 근데 열 경화성은 굳어지는 거잖아요. 열 받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폐엘 멜실요. 외우기도 어렵네. 근데 저는 이제 자주 해갖고 그냥 폐엘 멜실요. 얘가 열 경화성이야. 이거 이외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왜? 이 페놀 수지 지금 아까 지문에 나왔죠. 페놀 수지가 아까 그래서 전기 절연성이고 내수성도 좋고 해서 전기 통신 자재에 사용한다 그랬죠. 전기 열 무지하게 받지 않습니까? 전기에서. 근데 열 받으면 우리 녹잖아요. 일반적인 건. 그러니까 페놀 수지는 안 녹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놀 수지가 열 경화성 수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페놀 수지가.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여기 박스에 보면 폐엘 멜실요에서 에폭시, 멜라민, 실리콘, 요소 이런 것들이 열 경화성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됐고.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이것도요. 그죠? 적산에서, 자, 우리 그죠?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되는데, 적산에서, 자,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항상 뭡니까? 그죠? 우리 할중률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또 할중률을 이용해서 벽돌이나 블록이나 타일의 장수를 계산하는 거. 얘가 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금 뜸하지만, 공제한다, 공제하지 않는다. 요 지문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외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계산하면서 벽돌연 산출하는 것도 소요량, 정미량도 있지만은 산수 또는 수학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끔 나오는 거죠. 자, 우리 20번 보자고요. 적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요. 20층 이하 건물 품위 할증률은 7%, 30층 이하는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5층씩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20층은 25, 그냥 20층 5%라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5%씩 빼는 거예요. 5%, 1%, 그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층씩 빼는 거예요. 또 추가한다든가.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20층이 5%고 30층이니까 20, 25, 30 이렇게 가니까 7%입니다. 자, 요것도 그냥 요 지문 보면 요것도 해설 한번요. 이것도 내가 일부러 매번 할 때마다 넣어주는 거죠. 할 때마다 넣어줬단 말이죠. 해설에. 건물 층수 다시 한번. 건물 층수 그죠? 그래서 우리 1층은 할증률이 없습니다. 1층은 그죠? 그거 2층에서부터 5층이 1%예요. 근데 지하는 1층이 뭡니까? 1%. 그러니까 1%가 지하 1층 8번. 그 다음에 2층에서 지상에 2층에서 5층까지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2%가 지상에는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하에 2층에서 5층이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층이야. 3%, 그 다음에 5층씩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층이 5%. 나는 그 문제에도 그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20층이 5%라고 그냥. 나머지 그러면서 거기서 자, 가감을 하고 이러는 거죠. 어떻든 자, 우리 자, 요 층수에 대한 거 요거 그죠? 수치 그죠?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또 이제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기분에. 자,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자, 다시 2번 지문. 보호에 헌치가 있을 때는 헌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면적에 헌치 부분의 삼각형 면적을 더한다. 맞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헌치 또는 개구 부위의 인방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샬이 아니다 그랬어요. 작은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공제한다. 계산한다. 지금 이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치 계산해라 이런 얘기야. 헌치 그거 뭐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는,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거니까 계산해라는 거죠. 그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2번이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자, 합판의 품위 할증률 계산 시 수장용 수호 5라 그랬습니다. 수호. 수장용 5%.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하자. 그래서 3%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목재의 포음이 할증 시에 판재하고 각재. 그래서 각재가 5%, 가고, 판십.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됐고. 자, 5번. 타일 붙임 면적은 시공 안목 치수로 계산된 정미 면적의 할증률 5%를 한다? 5%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그냥 우리 타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3%잖아요. 특수 타일이 5%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20번에 자, 우리 할증률에 대한 거 자, 넣어줬는데, 자, 우리 해설 한번 보자고요. 해설에 자,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써 있는 거 됐고요. 자, 그 박스 다시 한번. 박스 유도. 그래서 유리 1%, 도료 2%. 유도. 그다음에 블레치, 실타고, 잉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타일이 뭡니까? 그죠? 타일의 일반적인 게 3%.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그죠? 합판의 일상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블록 4%, 5% 오른쪽에 시원, 경소봉, 분리. 여기서 타일이 아스팔트, 리놀륨, 비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각오, 수오, 목재, 각재, 합판 이거고요. 대형 현강 7%. 그 다음에 강단, 근데 목재의 판십. 됐죠? 자, 그 다음에 석재도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석재가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박스로 아까 한 건물 층수별 향줄용,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다시 또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적산에서 요거 한 문제 나왔지만은 특히 벽절에 저 장수 계산하는 거 75장, 149장, 224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정미량 할 때는 면적, 그 다음에 소요량 할 때는 면적에다가 할증률이 5%다 그러면 0.05가 아니고 1.05, 3% 그러면 1.03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또, 자, 우리 말로 또 우리 봤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설비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설비에 대한 얘기예요. 자, 1번. 자, 근데 또 이 설비에서 총론에서, 그죠? 우리 뭐 그냥 쉽게 해서 유체역학이란 말이죠. 역학이 유체역학, 고체역학,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대학에서 다 이제 배우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유체역학이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당연히 나왔던 거. 자, 1번.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에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2분의 1배가 된다. 그죠? 이게 뭡니까? 그냥 보면 이런 유사한 거 이거라는 거잖아. 이거 우리 공식 뭐라 그랬어요? 얘가 유량이자. 유량은 압이라 그랬어요. 압이. 얘가 관의 단면적.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에서 동일한 양의 물이 얘 일정하다라는 거야. 얘가 유량이 일정하게 흐를 때 얘가 단면적이잖아요. 얘가 단면적이 어떻게 된다? 2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 일정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로 한다라는 거야. 이거 하면서 또 요 지문에서도 자, 이거 A로 줄 수도 있지만 A가 뭡니까? 뭐야? 우리 4분의 파이 D 자승 V. 이렇게 되는 거. 여기 관의 단면적이 요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치. 요 뒤에 또 계산 문제 내가 일부러 또 하나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1번 지문에서 되는 거고요. 자, 2번.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게 현열, 습도에 관한 게 잠열이다. 그죠? 습도 그러면서도 습도 그런데 수증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현열하고 잠열에 대한 또 우리 그 개념하고 거기에 관련된 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현열하면 현온, 온도 변화 있고 상태 변화 없을 때 출입하는 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물이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나면 얼마? 킬로칼로리는 539. 그 저기 나오고 뭐 이러는 것들 수치 전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 또 봤고요. 자멸인 그 반대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ppm이 100만 분율이라 그랬어요. 100만 분율에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ppm은 1mg per 리터. 그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노점 온도는 그죠?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노점 온도라 그래요. 어떤 공기의 상대 습도가 100% 되는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로 공기의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는 낮아진다. 맞아요? 그죠? 맞죠? 우리 이 온도, 우리 온도하고 습도하고는 그죠? 이렇게 상대 습도하고는 또 이제 반비례하지만 절대 습도하고는 온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요. 온도가 일반적으로 공구 온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온도하고 습도하고는 달라요. X축이 얘가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Y축이 뭐가 나타내? 습도를 나타내니까 얘하고 얘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거하고 온도에서 습도 온도. 그 다음에 뭡니까? 노점 온도. 얘하고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비례관계. 그래서 지금 요 지문에서도 다시 한번요. 어디 있습니까? 절대 습도가 낮아지면 노점 온도. 얘가 낮아지면 얘네들 다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것은 정압이 크다. 유속하고 압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라 그랬어요. 반비례. 그죠? 얘가 틀렸네요. 반비례. 이것도 알고 있어. 우리 또 어떤 걸로 돼요? 이것도 보일샤레 법칙에서도 보일샤레 법칙이 이렇게 되잖아요. PV하고 T잖아요. 얘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얘가 속도고 얘가 압력하고 얘는 무슨 관계? 두 개는 베르누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이것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부러 내가 또 넣어줬습니다. 22번 광경이 5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자, 광경이 D입니다. D가 50ml입니다. 자, 그냥 있는 시간당 3,000kg의 물이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3,000 이렇게 돼 있죠. 킬로그램. 네, 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배관 내 유속은 얼마인가? 유속이 우리 V잖아요. V인데 뭡니까? 메타 퍼 세크입니다. 지금 여기 주어진 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를 구하라 그랬는데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메타란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지만 공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식이 여기서 있죠. 이겁니다. 이거. 자, Q는 4분의 파이 D 자승에서 자, 요거 다시 한번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속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잖아요. 자, V는 파이 D분의 4Q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4분의 파이 D 자승법.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놓아주면 돼요. 근데 뭐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단위 환산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유량이잖아요. 유량인데, 자, 그래서 얘는 뭘로? 메타 퍼 세크라 했어요. 얘 시간이잖아요. 시간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갖다가 3,000kg. 이게 단위 됐고요. 그 다음에 퍼 3,600이 돼야 되죠. 1시간은 60초니까. 그 다음에 얘 D는 50ml입니다. 미터로 고치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1m는 1000ml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3개. 하나, 둘, 셋. 0.05잖아요. 자, 얘는 얼마입니까? 0.05 메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해설을 보자고요. 해설. 자, 그래서 Q는 아비에서 4분의 파이 D 자승 V입니다. 그리고 V로 정리하니까 파이 D 자승의 4Q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3.14 곱하기, 그죠? 0.05, 그죠? D 자승이 0.05 메타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4, 뭡니까? 지금 4Q니까 4 곱하기 뭡니까? 3인데도요. 자, 우리 여기 3인데 저 뭡니까? 여기 우리가 밀리미터고요. 킬로그램. 야, 이것도 그죠?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자, 요걸 갖다가 3,000kg를 갖다 뭘로 했어요? 톤으로 했네요. 3으로. 톤으로. 이 문제는 약간 좀 그러네요. 여기 킬로그램인데 자, 그래서 뭡니까? 톤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으로 한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3에 나누기 3,6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좀 문제가 요거 주어졌어야 되는데 톤으로 바꾸라는 걸 그러니까 지문에
지문에 요걸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 넣어줬네. 어떻든 요 내용은 자 여기서 3,000kg를 갖다가 자 그래서 3은 3톤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0.42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는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계산 이 정도는 계산 분명히 하고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은 계산기 끝까지 두들겨 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은 안 되고. 자, 그러면서도 있죠. 그러니까 수치가 잘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문에 지금에서 뭐 0.15라고 나왔는데 나는 계산해 보니까 15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러면은 내가 단위 환산 요거 조금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단위 환산을 놓칠 수가 있잖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놓치잖아요. 킬로그램. 놓칠 수 있는데 수치가 똑같은데 뭔가 뭐 공이 많고 적으면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아, 요거 환산이 요거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노파심의 그냥 얘기인데요. 문제에서 보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 요런 얘기를 있죠. 안 넣어줘도 되지만 넣어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참고로, 우리 물이 비압축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르면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유체역학에서도 또 항상 하는데 내가 시설개론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우리 뭡니까? 물에 압력을 줬어요. 여기 물이 들어있어. 여기 물이에요. 물이 액체잖아요. 누르면 들어가요? 글쎄요 이러면 안 돼. 물은 비압축성이라는 거야. 압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액체들이 대부분이 압축을 하면 압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구멍이 있으면 그게 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기체는, 여기 기체는 있죠. 기체가 이게 기체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쭉 들어가요. 그래서 압축성이라 그러는 거야. 기체는 압축성이고요. 유체, 물은 비압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압이 뭐야? 또 유압까지 가네. 유압 뭐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린더 우리 페달을 박는 거 아니야? 우리 클러치 자동차에 밟으면 유압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압축성이라 그러면 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 똑같이 힘 준 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압축성이라는 거예요. 물은 그냥 요 정도 그래 참고로. 비압축성. 그러면서 또 여기 정상류라는 거는 잘 흘러간다라는 거야. 비정상류가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 있으면은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실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거 안 넣어주면 시비 걸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이 너 이거 뭔가 너 문제 내는 친구가 네가 전문가가 그런 거 안 주면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요런 거, 요 정도의 요게 하는 것들 이런 공식들은 또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또 우리 또 한 번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 공식. 마찰 손실수도 이런 것들은 그죠 그냥. 그죠? 이거에서, 우리 이때까지 신나게 나온 건 비례하냐, 반비례하느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한번 나오고. 나와도 뭡니까? 다 단위 환산하는 거예요. 그냥 수치만 줘서 넣는 건 안 나온단 말이죠. 23번입니다. 급수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급수 설비로 이제 넘어갔네요. 1번, 주택용 급수 배관 내 유속은 2m/s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급수나 급탕. 그럼 이 질문 하나 보면서 배수는요? 배수는 얼마? 0.6에서 1.2. 그죠? 이 정도 또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가 수저의 필요 높이를 산정할 때에는 최고층의 급수관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 높이를 산정한다. 자, 세 번째, 수돗물의 수질 기준 중에서 수는 1mg/L. 자, mg/L가 아까 ppm이라 그랬어요. 자, 넘지 않다. 얘가 틀렸습니다. 수치 한번 바꿔봤어요. 수치 제가. 근데 수치도 많이 바꿔봤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자, 이거 해설 보면 해설 먼저 보자고요. 3번이 이제 틀렸는데요. 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중에서 수는 0.001이에요. 근데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그래서 많이 수치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있죠. 자, 그래서 일반 세균 뭐 있고요. 총대장균, 또 그다음에 대장균 보건소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있는데 특히 2번에
이번에 내가 요거 뭐라 그랬어요? 전에도 놓아줬지만 요 수치가 작은 것부터 넣은 거예요. 수은 0.001, 페놀 0.005, 납 0.01, 동 1, 아연 3, 잔류염소 4. 자, 그 다음에 가망간순 10.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여기 정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2번서부터 15번. 얘는 많이 나왔던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일부러 뒤에 넣어줬습니다. 경도에서 수돗물이 300 요거, 그죠? 많이 나왔던 거고, 색도도 5도.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pH 5.8에서 8.5. 탁도, 그 가로에서 수돗물 0.5 NTU. 그죠? 요거. 그래서 12번서부터 15번은 뭐 당연히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치들도 제가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다시 와서 4번의 지문. 4번, 펌프를 병렬로 연결해서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서 양수량 및 토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대수 제어 방식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얘기에서도 이거는 맞는 건데, 자, 우리 정속, 자, 그 다음에 변속, 이것도 몇 번 나왔잖아요. 정속은 뭡니까? 얘는 물을 갖다가 많이, 모터가 정속으로 돈다라는 거죠. 그 물 많이 필요하면 뭘로 제어를 하라고요? 대수로. 그죠? 펌프 여러 개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물 해라. 그 다음에 변속은 회전수로 하는 거죠. 회전수를 갖다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 병렬로 연결해서 할 때 운전 대수를 변화시켜. 자, 그래서 하는 게 대수 제어 방식이다. 5번, 펌프의 양정은 펌프의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아요? 유, 양, 축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곱, 세제곱, 비례, 제곱의 비례, 세제곱의 비례. 이것도 해설 한번 보자고요. 해설 다시 한번요. 해설해 보면은요. 자, 요거 펌프의 유량 양정, 축동력 회전수의 관계. 요 위에 그 말을 제목이 틀렸는데 제목 지워버리세요. 제목이 그죠? 뭐 양정 회전수 아니고. 자, 그래서 직렬 병렬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펌프가 직렬로 되는 건 이렇게 같이 서 있으니까 양정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양정이 높아지고 유량은 일정한 거고요.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뭐가 유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밑에 우리 유량하고 회전수는 비례하고요. 양정하고 회전수는 제곱에 비례하고 축동력하고 회전수는 세제곱에 비례하는 거. 요것도 말을 바꾸는 거 우리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요번엔 우리 23번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그냥 이제 끝내자고요. 나머지 거. 그죠? 자, 끝내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한 1시 50분까지인데 오늘 또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오늘 저는 이제 못 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못 보고 만약에 본다 그러면 언제 보는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와서 다음 시간에 끝내자고요.